세종딸만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가구 조사는 무엇을 중요시 조사해야 좋을까요? 아, 다가구 조사. 그래요. 뭐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다가구에 50%가 공실이 있어. 그러면 공실인 상태로 이거를 매각시키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 어쨌든지 내가 좀 저렴하게 놓더라도 만실을 만들고 매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님들한테 여러분이 다가구라든지 글린주택 소개받을 때 여러분들 자료를 이렇게 무슨 A4 용지에 견적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내용물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1호는 1000에 50에 있고 202호는 2000에 30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가 만실이라 그래서 진짜로 항상 만실이라고는 믿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 사람이 매도할 때에는 월세가 단 몇 푼이라도 더 나와야 사는 사람이 충분히 그 값을 치를 용기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을 반영한 상태로 이 현황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조사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보통 중개사님들이 알아도 모르는 척, 예, 모르면 모르는 척,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딱 매입하고 나서, 임차인이 갑자기 많이 빠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렇게, 무조건 모든 중개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꿈꾸는 여인님께서 질문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죠? 공시지가 1억 이하는 그대로 1에서 3%일까요? 예,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동 내역, 특별히 어떤 그 제한 내용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어도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여전히 1%라는 얘기죠. 네? 3%가 아니고, 그죠? 예전에는 취득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대로일까 궁금합니다. 예, 현재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스프님, 내년 법인 종부세는 2.7%. 그쵸?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원래는 뭐 3%, 6%였었죠. 근데 이제 2.7%로 통일돼서 내려와졌습니다. 그리고 5%인가요? 아니요. 2.7%예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2.7%예요. 종부세는. 자, 그리고 법인이 또 뭐가 바뀌었죠? 취등록세가 6%로 바뀌었죠. 맞죠? 여러분? 나도 하도 헷갈리네, 이제. 음, 법인은 6%로 바뀌었어요. 취득세가. 예, 원래는 12%였어요. 6%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방배동 부장님께서 지금 서울 아파트 하나 더 구입해도 입주 요건은 없나요? 1주택자입니다. 그쵸? 예, 우리가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거는 대출 받아가지고 하려면은 입주가 가능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경매로 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저도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예, 제가 잠깐 멈칫했는데 경매는 이래나 저래나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내가 입주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서울도 규제 지역에서 풀릴 거예요. 풀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전혀 상관이 없게 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죠. 예, 도토리님 6%, 송이송이님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호야악마님께서 다주택인데 떨어지는 지역은 마이너스 3, 4천 정도 손절하고 서울 경기로 가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마이너스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로라도 손해보는 지역의 물건을 어디 걸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꽤 괜찮은 지역인데 마이너스 보고 팔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데는 전세 세팅을 하고 그거 가지고 돈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걸 사면 좋겠죠. 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좀 이제 그 좀 위치도 좀 안 좋고 그 가운데 입지에서도 좀 밀리고 요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털고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있는 걸 지금 사는 게 훨씬 낫다. 그죠? 재테크 여신님, 서울 2주택 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한테는 30% 대출해 준다 그랬죠? 서울 거를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예. 근데 2주택 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예. 글쎄요.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그거를 30% 대출해 주는 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안 됐었는데 30% 해준다. 뭐 요런 메모의 개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우선은 서울에 있는 걸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아니더라도 취등록세는 1에서 3%예요. 이걸로 봐서는 원래 정부의 이런 의지로 봐서는 대출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기 뭐예요? 전세 반환 대출. 왜냐면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그 서민들이 전세금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경매를 또 경험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2년 동안 그 자금을 또 만질 수가 없고 1에서 2년 동안 경매가 또 낙찰이 돼야 배당받고 뭐 그제서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대학력 있는 분들 얘기고 대학력이 없는 가운데 그런 또 돈이 또 뜨이게 될까봐 다주택자들도 전세 반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출이 되게끔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으로 주택을 받을 때에도 대출이 되지 않겠나. 요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희정님, 아파트 낙찰 시 특례 보금자리론 적용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감정가에 적용되나요? 낙찰가에 적용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더 낮게 나오는 거를 대출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거를 대출해 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영민님, 법인이라면 부동산 관련 법인이어야 낙찰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법인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남편분이 또 본인이 어떤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장사가 잘 돼서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뭐 전용을 한 상태야. 예, 법인을 만든 상태예요. 그 법인으로 그냥 낙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규 괜히 굳이 있는데 새로 부동산 법인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받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유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신생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매출이 있는 법인과 어때요? 더 안 좋아요. 신생 법인은. 예, 오히려 기존의 법인을 갖고 있다면 그걸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아니면 다른 업종의 법인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법인에 보면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거기 등기 목적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목적에다가 추가를 해야 돼요. 뭘 추가해야 되냐면 부동산 매입, 부동산 임대, 예, 뭐 이런 내용들을 쫙 추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에 그런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한 10몇만 원 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은 한 20몇만 원 요 정도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예, 알고 계세요. 네. JSK님, 홍아레스님, 베프 식구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네,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도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행운아재님, 낙찰 후에 점유자가 오래 안 나가서 부당 이득금 청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 가서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또 여러분 소송 신청이 가능한데, 잘 모르겠으면 거기서 전화번호 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물어보면서 작성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낙찰 후에 점유자가 오랫동안 안 나가서, 그쵸? 당황스럽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부당이득금 청구를,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서 같이 청구하면 좋겠죠. 네. 김미영님, 양주 신도시에 6평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거 임대에서 파티룸으로 전환할까 하는데 조언 부탁드릴게요. 충고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양주 신도시에서 파티룸을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양주까지 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양주의 파티룸에 가서 모이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기왕이면 서울 쪽 오피스텔을 서울 쪽에 있는 파티룸에서 모여야 광주에서도 오고 양주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중심이 좋다. 양주는 여러분 진짜 양주 신도시가 생겨서 지금 진짜 다르게 보는 거지.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양주 간 적이 있나? 없어요. 저도 옛날에 무슨 대회 때문에 관계자여가지고 참석하느라고 양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양주가 사실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지하철 얘기 막 이슈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현실적으로 6평 오피스텔. 아, 그리고 근데 6평인데 파티룸이다. 좀 단점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양주 쪽 근처에 거주하고 계셔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파티룸을 내가 먼저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으냐면, 내가 직접 파티룸을 그 양주 지역에 이런 오피스텔로 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있다면 예약률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내가 이용도 해보세요. 예. 괜찮은지. 그 손님은 많은지. 때에 따라서는 그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 두 개 정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게스트 입장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도 관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시세조사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서울 안에도요, 아무래도 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강남이 밀집이 좋겠죠. 예. 우리 회원님이 이제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관련되신 외국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에어비앤비로 뭐 한 달씩, 일주일씩, 이주일씩 이렇게 많이 묵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출장 오고, 뭐 친구들끼리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온대요. 자, 이런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좋을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역이 좋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좋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제 인생도 모두 직장 생활도 사업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세 조사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뭘 조사해야 돼? 물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월세가 뭐 150만 원 합니다. 예? 4평, 5평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한 150만 원 해요. 진짜로. 음? 근데 자, 150만 원을 빌리지만 그 집을 통해서 200, 300도 벌 수 있어요. 근데요. 자, 양주라든지 이런 데 오피스텔 원룸은 얼마일까요? 한 50만 원 할까요? 예? 그죠? 아무리 지방이어도 50만 원 정도는 하겠죠. 자, 그러면은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벌 수 있는 비용은 200일까요? 300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한 많이 벌면은 80만 원. 진짜로 많이 벌면. 예. 현실적으로는 한 30만 원, 40만 원. 예, 요렇게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느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시세조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파악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김민서님, 공투한 안성공장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요. 예. 안성공장? 아, 안성공장. 예, 안성에 우리가 이제 대관리 쪽에 공장 같이 진행한 게 있죠. 거기가 현재 2천만 원에 월세가 계약이 돼가지고 쿠팡 물류센터하고 그 뭐죠? 쿠팡 물류센터하고 물센터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래요. 근데 뭘 납품하냐면 파레트 있죠, 파레트. 예, 물건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편하게 옮기려고 사각으로 정사각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지게차가 딱 꼽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무거운 것도 이렇게 막 몇 톤짜리도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밑에 받침을 파레트라 그러는데 그런 걸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지금 현재 우리가 2천만 원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게 감당이 당연히 가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토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평소에 궁금한 게 있다면 토요일 시간에 처음에 인사도 감사하지만 토요일은 질문부터 딱딱딱 생각해 두셨다가 남겨주시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고 네. 오늘 내일 토요일 일요일 참 대체 공휴일이 없네요. 예. 일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날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아니죠.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신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